안녕하세요. 아이 좋아, 눈 좋아, B&B 강남 밝은 세상학과 우영재 원장입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대부분 안구 건조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텔레비전이나 모니터 혹은 핸드폰을 오래 보다 보면 눈이 피로하고 눈을 자주 깜빡이게 되고 심지어는 눈물이 나면서 눈도 뜨기 힘든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의 원인을 살펴보려면 먼저 우리 눈의 눈물층을 이루는 성분과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눈물층이 눈을 코팅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층은 크게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점액층, 단백질로 이루어진 점액층이 눈 표면에 붙어 있고요. 그 위를 90%를 차지하는 물층이 차지를 하고 그 위에 이제 기름 성분이 눈을 코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름은 물 위에 뜨잖아요. 그래서 눈물막 위를 기름 성분이 충분히 코팅을 해주면서 눈물이 마르지 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점액층은 눈을 이제 코팅해주면서 물층이 이제 흩어지지 않도록 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물층은 전체 눈물층의 90% 정도를 이루면서 각막에 필요한 산소와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물층이 이제 자유롭게 순환을 하면서 눈 표면에 붙어있는 혹은 떠다니는 이물질들을 바깥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지방층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을 코팅해주면서 눈물이 마르지 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분비되는 부분은 우리 눈꺼풀 가장자리에 아주 작은 기름샘들,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기름샘들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씩 꾸준히 분비가 되면서 눈을 코팅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눈물층의 세 가지 층이 어느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눈의 전체적인 조화가 깨지면서 안구 건조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중 가장 문제가 많은 층은 물층과 지방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점액층과 물층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눈물 부족형 안구 건조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바깥쪽을 이루는 기름층이 부족해서 눈물이 많이 증발해서 이제 건조증이 오게 되면 그거는 눈물 과다 증발형 안구 건조증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눈물 부족형은 눈물 자체의 눈물 생성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안구 건조증이기 때문에 인공 눈물이나 아니면 점액층을 보충해주는 인공 눈물을 써주시게 되면은 금방 보충이 되면서 건조증 증상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성층을 보충해주는 눈물약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도도 여러 가지,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도가 낮은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만큼 눈이 편하지만 작용 시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고요. 농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약간의 자극감이 있지만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써보고 여러 가지 종류를 써보시고 가장 편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노화가 오면서 가장 표면에, 눈 표면을 이루는 기름샘층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름을 분비하는 마이봄샘 자체가 입구가 막힌다거나 아니면 기능 자체가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마이봄샘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켜주는 치료를 같이 해주시는 것이 필요를 한데요. 본인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치료는 온찜질이 있습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아침 저녁 5분씩 찜질을 해주시도 좋고, 아니면 약국에 가시면 눈꺼풀 가장자리를 세정해 주시는 제품이 있어요. 그 세정제도 아침 저녁으로 이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세정제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신다든지 혹은 사용 중에 각막을 쓸면서 상처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안과에서 현재 상태를 체크하시고 내가 이런 세정제라든지 온찜질만으로 효과가 있는 상태인지 먼저 체크하시고 치료를 자가로 시작을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내가 치료를 하고 있거나 혹은 치료를 하기 전에 상태가 궁금하다 하시면 안과에서 체크를 받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안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눈꺼풀 가장자리, 마이봄샘 기능 활성화 치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먼저 리피플로우에 대해서 보시면 리피플로우는 기구 자체를 눈꺼풀과 눈 사이로 끼워 넣으면서 열을 가해줍니다. 보통 눈꺼풀 가장자리에 있는 마이봄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입구를 뚫어주는 데는 우리 체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 한 38도에서 40도 정도 사이의 온도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구가 충분한 그 정도의 열을 가해주면서 마사지를 통해서 막힌 마이봄샘 입구를 뚫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대부분 바로 나타난다기보단 3주간 걸쳐서 서서히 올라와서 눈을 편하게 해주고요. 그 효과는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료는 IPL 치료인데요. 아마 피부과에서 여드름이나 아니면 안면 홍조 혹은 발적 같은데 이제 IPL 치료를 받거나 혹은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의 원리로 이 치료는 아래쪽 눈꺼풀에 강한 과시광선을 조사를 해주면서 불필요한 염증 반응을 이제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치료는 3주에서 4주 간격으로 3회 정도를 기본으로 하게 되고 하는 중간중간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눈꺼풀 가장자리를 기구를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마이봄샘을 사출해주면서 기능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IPL 치료가 빨리 느껴지시는 분들은 1회 치료만으로도 대단한 효과를 보시는데요. 물론 그 치료 하나만으로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같이 사용하는 안약이라든지 아니면 안연고 그리고 온찜질 같은 것을 병행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치료에 맞춰서 같이 치료를 따라가 주신다면 아마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안구 건조증의 원인과 간단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까운 안과에서 내 현재 건조증의 원인과 상태가 어떤지 한번 꼭 체크해 보시고 필요하면 IPL 혹은 리피플로우 치료를 같이 받으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조아는 다음번에 더 좋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